자, 4페이지 핵심 8번 단독 신청인가 공동에 물어봐요. 자, 첫 번째 소유권 보존과 그 보존 말소는 뭐한다? 단독, 공동 없어요. 두 번째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원인이 뭔가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공동 두 개 봅시다. 매매와 뭐 유정입니다. 유정 별표하시고, 유정하면 우리가 유언, 유정, 단독행위처럼 느껴지죠? 민법은 단독행위 맞아. 그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공동이에요, 공동. 민법 너무 좋아하지 마라. 민법에서는 유죄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아닙니까? 그래도 등기는 공동을 합니다. 유정, 그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상속, 단독, 합병, 분할, 수용, 단독, 합병, 상속, 단독, 꼭 좀 변경 등기입니다. 자, 우측에 권리 변경 등기는 아까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근데 공동이네요. 근데 옆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거기 뭐다? 면적이 바뀌었다. 지목이 바뀌었다. 그게 부동산 표시 아닙니까? 찾았어요? 부동산 표시는 표시업 합니다. 그 등기명인 표시. 아까 개명이라든지 주소 이런 겁니다. 역시 단독입니다. 자, 말소는 원칙 어떻게 된다고? 말소는 원칙 공동인데 세 가지. 혼, 사, 소는 뭐? 단독. 자, 말소 등기가 나오면 칠판. 원래 말소 등기는 말소 등기는 원칙이 뭐라고? 공동. 입에 단독도 있고 뭐도 있어요. 그 유명한 직권 말소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는 직권 말소인가 아닌가? 더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독 공동을 물어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은 어떻게 한다고? 혼사소였죠. 혼사소. 혼동.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그게 혼동 아닙니까? 그때 지상권 말소할 때 뭐라고? 단독. 그 다음에 사가 뭐예요? 사망. 그 다음에 소재불명이죠. 자, 소재불명은 뒤에 뭐라 적혀있다? 글자 두 개. 그렇죠. 공시채고 재권 판결 받아야 됩니다. 어떻든 혼사소 뭐 말소지만 단독이에요. 직권 아니에요. 자, 말소는 직권 말소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 멸실. 멸실은 뭐다? 건물이 태풍으로 없어졌다. 그때 하는 게 멸실이야. 역시 뭐 단독. 자, 가등기는 원칙 뭐라 되어 있다? 공동이죠. 공동인데 가등기는 원칙 공동이에요. 근데 가등기가 단독은 두 개. 자, 그럼 누가 단독한다는 거예요? 주체는 가등기 권리자였고 가등기 권리자가 주체입니다. 그 자가 뭐 받아서 옆에 의무자 승낙서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입니다. 가등기 가처분 별표. 원래 가처분은 처분 제한 등기지. 처분 제한 등기를 어떻게 하는데? 촉탁이야, 촉탁. 촉탁 보여요? 핵심 11회 촉탁 보여요? 강원서 촉탁? 촉탁 등기하면 크게 두 개만 기억해요. 다른 것만 필요 없고. 처분 제한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아닙니까? 뭐라고? 처분 제한 등기와 임차권이야. 촉탁이지만 다시 가등기 가처분은 단독이다. 별표. 다시 별표했어요? 뭐 안 해도 되겠지. 내년에 또 하고 일하는 분들은 뭐 별표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중개사 시험은 이거 빨리 끝내야지. 시간 간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 자주 가면 어떻게 된다? 사람 구실 못한다. 추석이 아니다. 맞잖아요, 지금. 추석 때 와가지고, 뭐, 놀더라도 집에 놀아야 되는데, 그냥, 들여보고. 안 가더라도 어디. 이 많은 짓이에요, 지금.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시기를. 근데 빨리 끝낸다 해가지고 합격했다 해서 돈 많이 벌고, 이건 또 다르다. 보니까.
참, 1년 늦게 합격해도 하여튼 그래 부동산 잘하는 사람 잘하고 그래요. 그거는 또 달라. 합격하는 또. 합격 빨리 하면 말 거고 돈을 많이 벌이는데. 맞잖아요. 돈 벌라고 하는 짓이 우리가 뭐, 재능 기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가등기는 다시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을 하는데 의무자 승낙서 또는 가등기 가처분을 받아서 합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가처분이지만 이건 단독이다. 촉탁 아니다. 자, 공용권 뜻의 등기도 단독입니다. 자, 판결 좀 이따 나오네요. 핵심 구분에 판결되어 있네요. 그때 보도록 하고 일단 단독만 기억하시고. 자, 신탁. 자, 1번 수탁자가 단독 신청 찾았어요? 누가 한다고? 수탁자가 단독입니다. 단독. 오, 신탁도 단독으로 기억. 수탁도 단독. 자, 그렇게 해서 단독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핵심 9번 판결입니다. 자, 판결은 자, 단독인데 첫 번째 원칙이 무슨 판결이라고요? 이행 판결이고 예외 공유물 분할 판결이 원래 행성합니까? 그거만 돼. 행성이 분할 말고도 취소행위 소소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있는데 행성 판결에는 여기서는 뭐밖에 없다? 공유물 분할 판결. 원래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자, 그 다음에 옆에 확정 판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옆에 가집행 선고 붙은 판결은 안 됩니다. 각하다. 그러면 이제 1번, 2번을 묶어서 확정된 이행 판결 요러면 되겠잖아. 1번 묶으면 다시 뭐라고? 확정된 이행 판결 단 공유물 분할 판결만 인정. 이렇게. 자, 세 번째 뭐도 포함한다? 화해, 인락, 기타, 조정 포함합니다.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여러분 자, 요즘 소송 제기하면 조정 붙입니다. 조정. 조정 조서도 뭐와 똑같다? 판결과 같다. 자, 2번 공정정서 줄 거 봐요. 읽어봐요. 예, 공정받아는 정서가정은 안 된다. 3번 가처분이네. 그런데 다만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가처분을 아까 단독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거 조심하시고 다시. 자, 그 다음에 4번 몇 년 지나도 상관없다. 판결 소멸시효가 몇 년이야? 10년이 지나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이 가장시험에 잘 나오죠. 누가 하느냐? 성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입니다. 패소 나오면 틀려. 2번.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누구 적어라?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 적고 권리자니까 매수인 적고. 그럼 다시 하나 또 여기서 나중에 등기 필정이 나옵니다. 판결은 단독이면 원래 여러분 원래 아까 여기 봐요. 인감이나 등기 필정은 누구 거야? 의무자니까 단독은 필요 없잖아. 하지만 판결에서 누구?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꼭 내라. 권리자는 필요 없다.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 되어 있어요?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X 되어 있고 의무자 뭐 되어 있죠? 등기 필정에서 아울러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시고. 2번 패소 안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동그라미 3번 공유물 분할 판결은 여러분 공유물 분할이 뭐야? 공유자끼리 나누자 합의가 안 되니까 판결 받는 거야. 그거는 엄격히 말해 원고 피고가 따로 없다 보는 거야.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마지막에 찾았어요? 관계없이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5번 누가 주체인가 꼭 기억하시고 6번 이행 판결이면 뭐 정다? 이선 선고일고 형성이면 확정일 적어요. 이선 형성은 히읗이다. 확정도 히읗이다. 자, 첨부 가볼까요? 첫 번째 판결 정보를 내야 된다. 그리고 확정 증명도 내야 된다. 하지만 마지막에 뭐는 필요 없다. 송달이 뭐야? 집에 왔다. 그거는 필요 없다. 그 다음에 2번 제3자 허가서에서 자, 동그라미 1번 제3자 허가서는 우측에 필요 없다. 제출하지 않는다. 2번 자, 면제된다 되어 있죠?
다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행정관청에 놓으면 반드시 뭐? 제출. 그거 설명합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판결 좋아요. 자, 7번 봐요. 판결을 받았답니다. 판결을 받을 때 이제 봐요. 두 개다. 지금은 제3자 성낙서입니까? 제3자의 성낙서가 필요해요?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된다. 근데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라면 요거는 참고로 첨부합니다. 판결 받아도. 요거는 지금 그 지문에 없어요. 다시 이해관계인하고 제3자는 다르다. 다르다를 알아야 돼요. 이해관계는 누구다? 손해볼 염려 있는 자고 제3자는 자 제3자하고 달라요. 자 7번 다시 이해관계는 누구라고? 손해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판결받아도 이해관계인 성낙서는 내야 돼요. 그럼 성낙서에는 뭐도 필요해? 그 자의 인감까지 제출해야 돼. 해주겠어? 머리 아프단 말이야. 꼭 이러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시 이해관계인은 이해가 손해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판결받아도 성낙서 첨부해야 돼. 이해관계인 성낙서는. 근데 제3자의 성낙서는 필요 없어요. 그럼 제3자 성낙서는 어느 경우야? 토지거래 허가면 시장 구청장의 허가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제3자입니다. 임차권을 전대했을 때 누구? 임대인 동의. 이런 걸 뭐라고? 제3자의 허가서를 불러요. 그거는 필요 없다. 판결에서 이미 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봐요. 내가 임차권을 전대한다. 그러면 임대인 동의 있는가 없는가 판결에서 다퉜을까 안 다퉜어? 다퉜잖아. 그래서 그래요. 필요 없는데 단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이고 플러스 거기 누구라면 자 제3자가 행정청이라면 행정관청이라면 뭐 해야 돼? 허가서 내야 돼 안 내야 돼? 성낙서 허가서 내야 됩니다. 여기 그 다음 2번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고 거기 누구?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서 성낙서라면 또 제출해야 된다는 거. 먼저 이해관계인은 내야 된다는 거 별도로 하시고 제3자는 필요 없는데 소유권 이전이고 뭐라고? 행정청이라면 행정이 아니고 개인이라면 안 되는데 두 개 다 소유권 이전이고 뭐라고? 행정 관청의 뭐 성낙서 등은 또 첨부한다는 거. 그렇게 암기. 판결도 항상 독립 문제로 나온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판결 받았을 때 금인 받아 안 받아? 판결이지만 금인 받습니다. 판결이지만 뭐가 필요하다? 금인 필요하다. 그 다음 이게 그 우리가 민법 말할 때 이행 판결이야. 단독 신청. 이행 판결을 여러분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여기 등기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핵심 11번. 관공서 촉탁은 뭐라 해라? 어느 정도 물비가 돼 있어도 받아줘야 되고, 또 관공서니까 필요한 서류도 안 내도 된다. 요概念을 가져가면 돼요. 관공서니까. 그럼 관공서 촉탁은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자. 임차권 등기하고 아까 뭐라고?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파산도 원래 처분 제한 등기에서 속합니다. 자, 그럼 봐요. 1번.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2번. 우편도 가능하다. 3번. 관공서가 촉탁하지 않고 공동신청도 된다. 4번.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필요 없다. 관공서니까. 4-2입니까? 주소도 필요 없다. 5번에 등기부하고 대장이 좀 달라도 소리해야 된다. 관공서니까. 관공서 좀 존경, 뭐라 해야 되노? 불공정적이라 그러면. 개인과 다르다. 6번도 한번 읽어봐요. 관공서를 합니다. 필정보 구성도 관공서를 하고, 7번 뭐, 촉탁 등기에는 되었어요. 그래서, 관공서는 좀 힘이 세다.
필요한 서류도 안 내도 되고 우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뭐 좀 옆에 적을까요? 부럽다 적어요. 그럼. 자, 핵심 시범 제3자 갑니다. 등기 신청. 그 제3자는 우리는 세명 크게 포괄성계인하고 대의신청 구분 뭐 더 있지만 첫 번째 박스가 포괄성계인입니까? 그래서 우측에 보면 내용 밑에 상속 등기가 있고 우측에는 뭐 포괄성계인이 누구예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다르다. 그럼 이제 상속 등기 위에는 뭐죠? 그랬어요? 아버지 사망. 다시 어디에? 아버지가 사망했다가 뭐라고? 이건 상속이고. 자, 옆에 포괄성계인은 아버지 매도하고 등기하기 전에 갑자기 사망. 요거 하는 거, 요거. 요걸 상속인이 뭐 한다? 대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아버지가 매도하고 등기해주고 나서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 등기는 아버지 사망 맞았고, 포괄성계인은 뭐 적어라? 아버지 매매하고 사망. 그럼 쉽다. 자, 첫 번째 상속 등기는 아까 등기 원인이 뭐예요? 사망, 상속입니다. 하지만 포괄성계인은 아버지 매도야 매도, 매매야 매매. 매매가 계약이죠. 계약이 법률행위죠. 그래서 뭐라 적혀 있어요? 법률행위. 거기 계약이잖아. 매매 계약 적고 법률행위가 뭐라고? 매매 계약. 그 다음에 상속 등기는 당연히 뭐 단독이죠. 근데 포괄성계인은 공동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등기 의무자가 되겠지. 누가? 포괄성계인 아들이 상속인이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칸에 등기 원인 정보 상속 등기는 필요 없지만 포괄성계인은 아버지가 계약한 매매 계약서가 될 거다. 그 밑에 칸에 등기 필증이나 인감은 상속은 아까 단독이야. 단독은 필요 없지만 포괄성계인은 공동이니까 내야지. 마지막에 의무자 표시가 뭐가 달라요? 신청서와 달라도 각하지 않죠? 자 봐요. 신청 정보가 신청서야. 신청서하고 자 등기 정보가 등기부입니다. 뭐가 달라요? 등기 의무자 표시가 다르면 원래 뭐야? 각하해야 돼요. 각하. 다르면 뭐한다? 각하하는데 여기서는 다를 수밖에 없다 했죠? 왜? 자 신청서는 누구야? 아들이 되겠지. 대신하니까. 등기부는 아직 누구야? 이건 달라야 맞아. 이게 안 다르면 포괄성계인이 아니야. 그래서 각하하지 않습니다. 거기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두 개. 사망 그냥 매매 그리고 사망 두 가지.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 대위신청 나오면 그런 게 제3자야 지금 다. 자 봐요. 이것도 원래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아들이 하잖아. 포괄성계인. 상속은 비교하려 했지 이건 아니고 이건 대위신청 아니고 요거 아버지가 안 하셨으니까 아들이.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중간상해 등기 생각했죠. 자 중간자가 누구한테? 가백이 뭐가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럼 중간자는 채권자가 되고 최초가 채무자가 되고. 이제 요거는 매매 이야기고 전매를 하게 되면 누가 요렇게 가지죠. 병이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누구에게? 어뢰에 가지잖아. 요때 여자가 뭐가 돼? 채권자고 중간자가 뭐가 돼? 채무자가 돼요. 그럼 지금 타이틀이 뭐라고? 채권자 대신청 있잖아. 그럼 첫 번째 누가 한다고?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대의한다는 거야? 채무자의 등기 청구권. 요걸 대의하는 거야. 피곤해요. 어깨 쭉 펴요.
집에서 잘 걸 잘못했다. 뭐, 등기부에 뭐, 어려워서 되겠어요, 이거. 그 내년 시험 칠 사람도 들어놓으면 좋다, 솔직히. 맞잖아요. 뭐 올해 뭐, 그걸 떠나서. 당연히 안 나겠지, 기억이. 기억났으면 벌써 합격이지, 뭐. 그걸 기억하고 버리면 안 돼요. 참, 이 중개사 시험이 힘든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추석 때 많이 취했나 물어봐요. 뭐 쉬었어요? 뭐 했는데? 자, 봐요. 내년을 보니까 10월 달이더라, 설이. 참 추석이. 내년은 죽는다, 더. 10월 10며칠든가 하면 그럴 거예요. 이야. 그럼 시험치기 한 2주는 안 남았나? 그 정도 돼요. 올해 좋다, 그래도. 10월 뭐라고요? 1일 추석이 내년에? 그렇구나. 10 며칠 아니고? 1일. 자, 봐요. 그건 그렇고, 이제 내년이고. 자, 채권자 대의는 첫 번째 주어는 누구라고? 채권자가. 목적은 무엇을? 채무자의 등기 청구를 대의하는 거야. 여러분이 중간자라면 적극적으로 등기 청구에 와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 갖추고 병이 등기 청구하면 알았다 넘겨주면 좋은데 안 한단 말이야. 채무자가 이 등기 청구를 행사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누가? 채권자가 무엇을 대의해요? 채무자의 등기 청구권. 다시 말해서 을이 갑에 가지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이란 놈이 대신한다는 거야. 그럼 대의하게 되면 어디까지 온다 등기가? 을까지 옵니다. 그럼 다시 병은 을에게 또 이전 등기 청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대의입니다. 그럼 이 대의와 이전 등기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했잖아요. 이거는 같이 안 해도 돼. 자, 이제 병이 을의 등기를 대의해서 해놓고 을까지 등기 오는 거 보고 다시 등기 청구하면 돼요. 그 다음 이때 이제 요 채무자의 등기 청구권, 여기 채무자에게 뭐가 돼야 돼? 이익이 돼야 돼. 중성, 재료가 돼도 돼. 마이너스 되는 거는 손해는 돼, 안 돼? 요거는 안 돼. 요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럼 손해되는 게 뭐야? 채무자가 을이 갑에게 넘겨주는 등기를 대의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손해니까. 일단 누가 취득해야 돼? 을이란 놈이 갑으로부터 또는 다른 사람부터 가져올 수 있는 등기를 안 하면 그때 하는 거지. 그자에게 손해가 되는 걸 해서는 안 된대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의 원인 정서는 사서 정서 돼. 사서가 뭐야? 개인 사무소 위조. 지금은 정경심이 뭐 난리 나잖아, 이게. 그것도 상관없다. 공정전세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 채권자의 누구도 가능해요? 또 다른 채권자도 가능하죠? 그럼 이제는 대의를 두 번 해야 돼.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기는 직접 이렇게. 다시 누구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채권자 대의에서 중요한 거는 신청인은 누구야? 신청인은 채권자가 되고 채권자입니다. 등기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등기 명의는 채무자가 됩니다. 뭐가 달라요? 이게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등기하고도 뭐는 하지 않는다? 등기 필정보를 작성 교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달라서 등기 완료 통지는 한다. 둘도 하는데 등기됐다는 통지를 하지만 필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 뭐가 달라서? 신청인과 등기부상 이름이 올라가는 자가 달라서. 그리고 등기부에는 누구 이름도 적어야 돼요? 채권자, 성명, 주소하고 뭐 대의 원인까지. 무슨 원인? 그럼 이제 등기부를 보면 요놈은 직접 채무자가 갑으로부터 등기를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병이 했다. 그걸 알게끔 해야 돼. 그래서 뭐 적는다고?
채권자의 뭐 성명이나 주소, 그 다음에 대의, 원인 이런 걸 기록합니다. 거기 채권자 대의예요. 자, 첫 번째 봐요. 채권자가 나옵니까? 누구 이름으로? 무엇을? 채무자 명의 등기를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리와는 달라. 만일 칠판 봐요. 여자가 병이 대리인이고 을이 본이라면 누구 이름 해야 돼? 본인 이름 해야 되잖아. 아니 을이 본인이고 여자가 대리라면. 근데 지금 채권자 대리는 누구 이름 해? 채권자 자기 이름을 합니다. 어찌 보면 대리인 자신 이름인 거야. 대리로 표현한다면. 그거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자가 신청할 등기는 채무자가 권리자로서 또는 역량이 없는, 그게 중성이야. 권리자가 이익이고 옆에 권리에 역량이 없는, 그게 뭐야? 중성등기지. 아까 손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청정보는 채권자, 채무자, 성명, 주소, 대의원을 기재한다. 그 대의원인 증명서면은 가로 열고 뭐도 가능하다? 개인끼리 문서도 가능하다. 4번 채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등기는 상대방과 공동으로 신청하고 단독할 때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5번 채권자의 채권자도 가능하다. 채권자의 채권자. 아까 요놈도 가능하다. 그리고 6번에 뭐 작성하지 않는다? 필정보를 작성하지 않고. 왜? 신청인과 등기상 이름이 달라서. 근데 뭐는 한다 마지막에? 통지는 한다. 완료통지. 등기가 되었다는 게 완료통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는데 그 지문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게 아까 집합건물에 나오기도 해. 누가 대의 신청? 구분 소유자. 한번 쭉 읽어봐요. 자, 칠판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빌라를 지었어요. 자, 이럴 때 첫 번째 봐요. 자, 여기 이제 201호 갑이라는 놈이 일부에 대해서만 뭐 한다고? 소유권 뭐 한다고? 보존 등기를 해요. 그럼 아까 여러분 이 집합 건물은 어떻게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어요? 1동 건물 표제부, 그리고 구분 건물, 전유분 건물, 구분 건물 표제부가 걸고 있죠? 그러면 1동 건물 표제부도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여기 일부에만 말할 때 여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플러스 나머지 구분 건물의 뭐라고? 어디에 관한? 표제부니까 이게 뭐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뭐 한다? 대의해야 돼. 요걸 동시에 신청해야 되고, 안 하면 갑이 다른 놈을 대의하면 돼요. 이렇게. 동시 대의입니다. 이거는. 동시에 하는데 다른 구분 소유자가 한다면 상관없지만, 안 하니까 누가? 일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대의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동시 대의. 여기서 키워드는 다른 구분 건물의 뭐라고? 표시입니다. 표시. 지금 등기는 201호 갑의 소유권 보존 등기야. 보존 등기지만 대의하는 거는 다른 건물은 뭐라고? 표시야. 표시. 거기 다르다. 그 다음에 건물 대지 소유자 대의입니다. 읽어봐요. 됐어요. 자, 7번 봐요. 이러면 토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르다. 토지는 갑이고 건물 을이야. 근데 건물이 멸실했어. 건물이 멸실돼 은통해 죽겠는데 그 멸실 등기를 건물 소유자였던 을이 할까? 토지도 자기 아닌데 그냥 건물 없으면 끝이잖아. 그래서 요놈이 1개월 내에 안 한단 말이야. 누가? 을이. 그럼 누가 답답해? 보면 이제 건물은 없지만 등기부도 있을 거고 건축물 대장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자가 대신 측에서 멸실한다는 거예요. 갑이 한다. 되지. 자, 수용 읽어봐요.
저 7번 봐요. 이 어느 지역을 수용합니다. 기업자가 갑이야. 요 A 10번지 보니까 소유자가 A야. 알고 보니까 A는 이미 죽고 누가? 자식이 이미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누가? 수용자가 상속등기를 대의 신청한다는 거야. 여자부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래야 개발행위 할 거 아니야. 거기 수용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찾았어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피상속인이 누구야? 아직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 합니까? 피상속인은 죽은 자입니다. 아직도 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대의에서 마고 아들 앞으로 상속 등기한 후에 어떻게 한다? 소유권 이전은 누가 앞으로 한다는 거야? 수용자 앞으로 한다는 거야. 마지막에 상속 등기를 대의한다는 거야. 자, 신탁 읽어봐요. 아까 신탁은 수탁자 단독이지. 안 하면 누가 한다? 신탁자 맡긴 자나 수익자가 대의 신청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대의와 관계되는 거 핵심 12 직권입니다. 뭐라고요? 직권. 특히 직권 보존 말소 등기 어디 나오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직권은 올해도 한 문제다. 직권으로 말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직권 말소야, 말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직권 경쟁 등기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뭐라고? 직권 말소입니다, 말소. 자, 첫 번째 보존 등기입니다. 이 소유권 보존 등기죠. 원래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다. 누가? 취득자, 소유자가. 그런데 두 가지가 충족돼야죠. 촉탁이 들어왔는데 거기 뭐라고? 미등기다. 그러면 뭘 할 수가 없어. 촉탁 등기 못하잖아. 그래서 직권을 뭐한다? 보존 등기 하고 나서 촉탁 등기 합니다. 두 개다. 촉탁이 들어왔다. 미등기다. 그 촉탁이 또 두 개야. 임차권 등기하고 처분 제한 등기. 찾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봐요.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 두 번째 미등기의 임차권 등기.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뭐는 빼라?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인정하지만 압류는 또 세무서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법원이 아니어서. 뭐는 빼라? 압류 빼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이건 4개다, 4개. 그거는 여기서 안 나오고 소유권 보존 등기에 나온다. 직권 변경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줄 거예요. 그리고 주소 줄 거예요. 옆에 명백 줄 거예요. 그때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줄 거예요. 마지막에. 키워드는 지금 뭐 하는데?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합니다. 아까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 뭐다? 개명이나 이런 거잖아. 근데 주소가 바뀌었어요. 계속. 자, 부동산 실무할 때 이 주소 찾아가면 오래되면 그거 안 산다. 부동산을 만약 2005년에 취득했는데 그때 주소가 수성구야. 지금 가보니까 이게 메모로 나왔다고 정보를 접하고 안 산대도 거기. 어디가 있어? 깜빵은 안 갔겠지만 어디가 있겠지. 그럴 때 뭐 하는 거야? 주소를 바꾸는 게 아까 무슨 등기야? 마지막에 등기명의 표시명의 등기인데도 불구하고 주소 정명과 뭐 하면 명백하고 이전 등기를 어떻게 한다? 직권을 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개명이 이런 건 안 돼. 아시겠어요? 다시 등기명의 표시가 뭐 하는 거야? 개명이나 이런 거 하는 거잖아. 주소.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주소 사실이 명백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등기할 때 보면 주민등록 초본을 어떻게 발급한다? 처음부터 현재까지 기록되어 있는 초본을 떼우랍니다. 거기 보면 취득 당시는 아까 수성, 지금은 저 동구, 지금은 저 경산 알 수 있잖아. 그럼 직권 변경 등기 주소 이거 잘 모르면 나중에 5만원, 5만원, 10만원 줘야 된다. 법무사에게. 직권 해주는데도 법무사가 요거까지 첨부해서 돈 받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뭐라 해야 돼? 직권하면 끝나. 자, 행정구역하고 명칭입니다. 여러분 개명대도 조심해야 돼요. 개명도 요번에 실문 대봐요.
요즘 이제 나홀로 등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매도인이 있었어요. 매도인이 상속을 받았어. 오래됐겠지? 이제 매수인이 샀단 말이야. 그럼 여자가 혼자서 위임받아서 혼자서 단독으로, 원래 이전 등기는 공동이지만 뭐 위임받아서 혼자 하는 거야. 공동 맞는데 위임받아서 하기는 혼자 하는 거야. 의무자, 권리자. 그런데 이자가 뭐가 됐어? 이름을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해야 돼 이거요? 이게 등기, 명인, 표시명령을 해야 되잖아. 그럼 요 위임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매매에 관한 요 위임, 서류하고 뭐까지? 등기, 명인, 표시명령은 뭐 하면 돼? 가족관계 등록부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요거까지 받아서 같이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각각씩 안 해줍니다, 이거. 여기 먼저 돼야 돼. 이름을 바꾸고 넘겨야지. 미리 바뀌었으니까. 요 서류 안 가면 또 다시 또 만나야 되고 또 전화해야 되고 난리다 보니까. 등기, 명인, 표시명령 등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요즘 이름을 자주 바꾸니까 꼭 이름 바뀌었어요 물어봐야 돼. 그 다음 직권경정은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 다시 직권을 뭐 해준다? 고쳐준다. 그게 직권경정이야. 자, 직권 말소 이제 봅니다. 첫 번째, 환매권 행사 줄 거예요.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권자가 권리 취득한다. 권리 취득이 소유권 취득이야. 그럼 환매 특혜 등기 필요 없지? 그때 직권입니다. 그 옆에 적어요. 환매권 행사가 아니고 환매권 실효 적어봐. 실효. 환매권이 뭐 되었다? 실효가 뭐야? 기간 경과했다든지 이제 환매권 행사를 못해. 그러면 소유권 취득해 못해. 대신 환매대금 안 주지? 실효됐으니까. 그러면 환매 특혜 등기는 그때는 뭐 공동말소 적어요. 두 개 다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권자가 소유권 가져온다. 그때 환매 특혜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 직권이지만 환매 기간이 지났다. 이럴 때는 환매대금 줄 필요도 없고 소유권도 못 가져오지만 그 기간 지났으면 환매 특혜 등기 끝내야 되잖아. 그때는 공동말소다. 공동. 꼭 두 개 대비. 두 번째, 수용. 찾았어요? 수용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그 다음에 자 수용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있어서 여기까지. 수용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는 단독입니다. 아까 단독 나왔잖아 수용. 그러면 수용은 왜 해? 개발행위. 그러면 다른 권리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걸 직권 말소한다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수용하게 되면 일단 수용자 앞으로 뭐 한다? 이전은 단독. 그 이외의 권리들은 직권 말소. 물론 또 직권 말소 하지 않는 거는 나중에 봅니다. 그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29로 1호가 뭐예요? 관할 위반 적어요. 1호가 뭐다?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찾았어요? 그때는 뭐라고? 직권 말소입니다. 자, 가등기, 본등기 하죠? 그러면 양립 불가능한,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 등기도 직권 말소. 양립할 수 없는, 양립이 불가능한 중간 처분도 직권. 말소 등기 시 잘라봐요. 그 말소 등기는 공동입니다. 공동 말소 적어보시고. 그 옆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하는 제3의 등기. 말소할 권리를 목적하는 제3의 등기 쭉 줄 것이고 그게 이해관계입니다. 다시 뭐라고? 말소할 권리를 목적하는 제3의 등기. 거기 뭐라고? 이해관계인. 그걸 뭐 한다고? 직권 말소합니다. 다시 말소 등기까지는 뭐 한다고? 공동. 그 말소 권리를 목적하는 제3의 등기는 직권. 그자가 누구라고? 그럼 말소 등기 위에 전세권 적어봐요. 말소 등기를 뭐 적으라? 말소 등기 시에서 말소 등기는 뭐? 전세권 적고 쭉 와가지고 그걸 목적하는 제3의 등기는 저당권 적어봐. 아까 전세권에 저당권 돼? 안 돼? 되잖아. 쉽게 말해 전세권자가 저당 설정하고 이제 전세권을 말소한다 이 말이야.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을 한 전세권을 목적하는 제3의 등기가 뭐라고? 저당권.
여자가 누구라고? 이해관계이고 그 이해관계에 뭐 받았어요? 성낙 받아야 됩니다. 말소하고 성낙 없으면 각하고 그 전세권을 말소했을 때 이해관계인 등기는 직권말소. 나중에 말소 등기 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 읽어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처분 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성소 단독 등기하네요. 그때 마지막에 당해 가처분 등기를 뭐 한다? 직권말소. 당해 가처분 등기를 직권말소한다는 거야. 마지막에. 가처분도 중요합니다. 좀 이따 다시 보시고. 그 다음 직권말소 회복 읽어봐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뜻의 등기 아까 했다. 토의 직주, 직권. 그 지역권 뜻의 등기는 봐요. 성역지의 등기거래 지역권 등기 한때까지 잘라봐요. 성역지 등기거래 지역권 등기 한때는 공동 적어요. 공동으로 하고 그때 요역지 등기도 해야 되잖아. 지역권은. 그래서 요직. 그래서 요역지 등기를 할 때 뭐라고? 직권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역지의 등기 기록에 하는 지역권 등기가 직권. 요직으로 해라. 어떻게 온다? 요직. 추가적 공동담보 보시고 중복 등기 보시고 저 그래서 거기서 직권을 하는지 안 하는지 꼭 좀 정리하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핵심 13. 자, 이제 뭐 공부합니까? 등기 신청 정보가 등기 신청서야. 그래서 지금은 등기를 할 때 등기 신청서를 적고 플러스 뭐 적어야 돼? 뭐를 첨부해야 돼?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등기 신청 정보. 등기 신청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성 아니면 저당권 설정 전세권 말소 요 등기 신청 정보예요. 그리고 뭐라고? 첨부 정보까지. 먼저 맨 위에 6페이지 1번 신청서 작성은 원칙은 1건 1신청. 찾았어요? 예외 뭐도 가능하다? 일괄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일괄 신청이 되려면 세 가지가 돼야 되겠죠? 등기 목적, 원인, 관할이 같아야 돼요. 다시 뭐 적어라? 원인, 목적, 관할 동의를 적어요. 세 가지가 같으면 할 수 있다. 등기 원인, 목적, 관할. 두 번째, 신청인이 뭐 한다? 기명, 서명 날인. 그 다음에 대리인도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 누가 한다고? 대리인이 기명 날인 합니다. 본인 날인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근데 대부분 적을 때 보면 아까 유인받아서 간다 했잖아. 이 매수인 할 때 그냥 자기 거 적으면 되는데 또 본인 거 적고 그래요. 마지막에 보면 신청인 나온단 말이야. 대리인 것만 적으면 돼. 대리했을 때는. 대리인 날이 있어 밑에. 위 대리인 날 있다. 그때 그것만 적으면 된다. 간인이 뭐예요? 여러 장일 때 동일성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이 가야 돼? 한 명이 해도 된다. 하지만 신청 정보를 뭐 할 때 정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원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조심. 작년에 시험에서 정답은 신청인이 기명 날인, 서명 날인 또는입니까? 미시입니까? 미시야 또는이야? 또는입니다. 또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리고 아까 다수면 어떻게 한다고? 정정은 저런 간이는 혼자. 자, 그 다음에 필요적, 일반적 필요적입니다. 그리고 임의적이 있는데 특히 필요적은 기억해놔야 돼요. 왜? 뭘 적어서 낼 거냐? 그거 빼면 임의적입니다. 그럼 필요적이 어려우면 임의적으로 하면 되는데 임의적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다시 첫 번째 뭐 적어야 돼? 부동산 표시를 적어야 돼. 이럴 적은 뭐 공부한다? 등기 신청서니까
부동산 표시해야 거기 등기 신청할 거 아니야. 두 번째 누구도 신청인 적어야 돼. 신청인이 누구야? 권리자 의무자지. 아시겠어요? 신청인이 누구야? 등기 권리자 의무자지. 자, 자연인은 뭐 적어야 돼? 성명, 주소, 주민. 2번 법인은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람은 명칭, 그 다음에 사무소. 왜? 누구도 대표자 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대리인 해주는 대리인 성명과 주소. 2인 이상이다. 공유에서는 뭐 적어요? 공유. 지분 적죠? 옆에 합유는 뜻이고 그 뭐라 안 한다 아까? 지분 X잖아. 자, 그 다음에 3번 등기 원인과 연월일. 보존 등기는 둘 다 적어 안 적어? 진정명의 회복은 진정 원인은 적지만 연월 날짜는 안 적죠 또. 자, 네 번째 등기 목적이 뭐야? 거기 소유권 이전 전세권 설정이야. 거기 목적이야. 등기 종료를 할까? 거기 목적입니다. 등기 목적.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임차권 해도 돼. 임차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여기 뭐라고 등기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 연월이 뭐야? 오늘, 내일. 서류 집어넣는 날이 신청이야. 마지막에 뭐? 관할 등기소 표시입니다. 한 6가지가 뭐라고? 필요적이 필요적. 임의적 한번 읽어봐요. 1번. 그렇죠. 근거가 없는 건 안 돼. 그리고 당사자 약정했다, 특약했다, 이게 임의적이야. 그래서 2번은 임의적 사항을 등기 원인 정보에 기재한다면 신청 정보에 이를 기재해야 됩니다. 등기 원인 정보에 기재하면 신청 정보에도 기재해서 이렇게 신청서에 적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만일 안 적으면 안 적어도 되는데 존속기간을 적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적어야 된다 이 말이야. 신청서도. 거기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등기 원인 정보 의의 한번 읽어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기 원인 정보가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요즘은 그 두 번째 칸에 등기 원인 정보 유형에서 O 말고 X만 하나 외우시고 아파트 분양 계약 사실 정명 O만 안 되고 그 이외에는 다 뭐가 된다? 등기 원인 정보에 포함된다. 그래서 많다. 왜 옛날에는 잘 안 됐는가 하면 봐요. 원래 등기 원인 정보가 되려면 첫 번째 뭘 표시해야 돼? 부동산을 표시해야 돼. 이해가 돼요? 그리고 권리자 뭐? 의무자가 있어요, 표시. 그리고 날짜하고 뭐, 연월이라고 뭐, 서명이랄까, 기명날이랄까, 사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뭐, 등기 원인 정보를 받는데, 요즘 이게 다 없어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봐요. 만일에, 가족관계 등록부 봐요. 거기에 부동산 표시가 있어? 없잖아.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초본에도 여러분 부동산 표시가 있어요? 없잖아. 그래도 인정해 준대도. 그러니까 등기 원인 정보는 다 되고 하나만 안 된다. 하나가 뭐라고? 아파트 분양계약 사실 증명은 예규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애는 다 한다. 끝. 자, 금인만 보고 잠시입니다. 금인 봐요. 금인은 어떤 글자 나와야 된다? 금인 계약 플러스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두 가지 딱 기억해야 돼. 그럼 계약이 아니면 안 된다. 그 소유권 이전이지 뭐 가등기, 보존, 말소 다 안 된다. 이전만 된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다시 금이 나오면 뭐 기억해라? 계약 플러스 소유권 이전이다. 근데 아까 판결은 금이 받아 안 받아? 받는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권리자나 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면 금인받을 필요가 없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했다면 거기 어찌 보면 금인보다 높다 할까 하여튼 간에 그런 거 받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금인 나오면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계약 플러스 뭐라고? 소유권 이전이란 거.
핵심 15 등기필 정보가 있네요. 잠시 쉬었다가